그 전체적인 DID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아이디에 대한 부분들을 뭐 온라인상의 이제 분산 원장에 대한 기반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신원에 대한 증명 관리, 신원 정보, 제출 범위 및 제출 동생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기 주권 인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말씀드렸지만 편의점에서 난 성인이야. 그러면 근데 성인인 걸 밝히고 싶은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다 노출되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한 거면 내가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제출할게. 그래서 이제 VC라는 용어가 이제 계속 나올 건데요. 그 VC라는 거는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 Verifiable Claim, 아니면 크레덴셜 얘기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이에요. 그거 꼭 이용하시고 좋을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거는 데이터 레지스트리가 있죠. 그거를 꼭 블록체인 쓰지 않아도 되긴 해요. 사실은 블록체인 쓰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써도 되지만 지금은 모든 흐름이 중앙화에 탈중앙화 말씀드렸죠. 이게 어쨌든 이게 중앙화에서 분산화되는 것들에는 모든 철학적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분산 신원 증명에 대한 레지스트리를 블록체인으로 쓰는 거는 많이 좀 공감은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신뢰된 아이디 저장소를 이용해서 제3기 간의 통제 없이 분산 원장에 참여 가능한 누구나 신원 정보의 미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산 원장은 P2B 기반으로 돼서 분산 원장에 이제 분산 원장 저희가 많이 들었던 블록체인의 기술이죠. 그것들이 그 레지스트리를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블록체인 쓰고 있다는 부분이 많이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죠. 여기서 사용자가 있는데 사용자의 신원 정보들이 있죠. 이것들이 다 어디 중앙화된 서버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신원 정보 등록 및 신원 확인 요청을 해서 거기다 신원 정보 확인에 대한 결과 정서 맞죠. 요청하고 이제 신원 정보가 어디 있죠. 다 서비스 제공자 이 서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던 부분에서 여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이게 보시면 신원 정보에 대한 발행자 이슈어라고 있습니다. 이슈어가 있고 여기는 사용자 홀더라고 하고요. 서비스 제공자 베리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보면 신원 정보 발행자는 사용자의 신원을 검증 후 신원 정보를 발행하게 되죠. 신원 정보 요청 및 발행을 하게 되고요. 신원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발행자의 아이디 정보를 신뢰된 아이디 저장소 분산 원장 블록체인입니다. 이쪽에 발행자 아이디 그때 이건 내가 발행자 맞아라고 해서 뭐 퍼블릭 키하고 DID 다큐멘트라는 거 올립니다. 발행자의 DID 정보를 등록하게 되고요.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신원 정보를 서비스 받았던 사용자 신원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 제출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죠. 서비스 제공자는 신뢰된 아이디 저장소를 이용해서 신원 정보를 검증해서 신원합니다. 신원 검증. 이 사람이 낸 것이 이게 올라갈 때 퍼블릭 키로 올라가 있거든. 퍼블릭 키 확인해서 검증하고 이슈어에 대한 퍼블릭 키에서 이 사람이 한 게 맞네. 저희가 배웠던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에 대한 페어링하는 부분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신원 정보 검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분산 아이디 모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슈어, 신원 정보를 발행하는 사람, 이게 홀더, 사용자가 있고 서비스 제공자. 이게 어디에 올라간다요? 신뢰된 아이디 저장소. 이게 블록체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죠. 그래서 더불어 각 서비스 제공 기관마다 사용자 인증 정보 및 개인 정보를 관리함에 따라서 위험성 및 불편함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EU에서 GDPR이라고 해서 미국의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용자의 신원 정보가 글로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집중되죠. 그래서 중간에 페더레이트 부분들이 뭐 저희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나 카카오 아이디를 썼던 게 있어요. 중간형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이 뚫리게 되면 다 유출됐던 케이스가 있었죠. 구글, 페이스북 등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개별 서비스마다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불편을 해고자 여러 서비스 하나의 인증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었죠. 이게 이제 페더레이트 모델이라고 해서 중간 단계가 있었지만 그것 또한 그 한 중간에 있는 게 털리면 다 지금 저희 노출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위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뭐 S사에 3,500만 명, 2010년 I사에 1,100만 명 이런 천만 명 넘게 이런 유출 사고들이 있었고 이것도 2018년 F사 5천만 명 이렇게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또 인증정보에 대한 관리 불편이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개별 서비스마다 인증정보를 다르게 설정, 관리하기 한계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신원 관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고립형에서 중앙 집중형, 연합형, 그러니까 이용자 중심에서 이제 분산형, 점점점 중앙화된 거에 있어서 탈중앙화, 분산화되는 결국은 분산되는 형태로 자기 주권 인증도 저희가 결국은 분산된다. DID의 특징입니다. 뭐 DID 개념 및 해외 기술 동향에 대한 부분일게요. 뭐 지속성, 뭐 피어 기반, 뭐 이런 휴대성,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도 특징들이 있고요. 자기 주권 신원을 이루는 10가지 크리스토퍼 알렌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원칙이 있어요. 뭐 실존성, 통제권, 뭐 접근성, 투명성, 지속성, 이동성, 호환성, 동의, 최소화 보호 이런 이제 자기 주권 셀프 서버넌 아이덴티티라고 불러진 그 원칙들 10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신원 정보 저장 위치에 따른 분산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뭐 분산 원장 내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분산 원장 내 신원 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사용자는 복화에 대한 필요한 키를 갖고 있어요. 더 key.bf이고 사용자 모바일 단말 내에 이제 저장이 돼요. 사용자 모바일 내 신원 정보가 저장되며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 필요한 신원 정보를 선택해서 제공해요. 이게 가장 유명한 소브린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소브린 재단이 있어요. 분산 아이디에 대한 실제하고 요거가 오픈소스로 된 게 하이퍼레저 엔진이에요. 유포트는 이름이 했던 이더리움 컨설턴스라는 회사가 있죠. 그 이더리움 베이스의 분산 아이디 프로젝트고요. 뭐 발급 기간 내에 저장되는 뭐 더 시큐어 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체계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공인 인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공인 인증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금융권 공동 인증서 있고 분산 아이디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개요 부분을 보시고 신원 정보 생성 및 등록은 어디까지? 누구나 공인 인증 기간이 있었지만 루트 CA 뭐 가장 대표는 루트 CA 뭐 키사라든지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분산 아이디는 누구나 필요나 가능한 것이고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 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신원 정보 저장을 위해서 별도로 저장된 분산 원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원 정보 관리 형태가 신뢰된 분산 아이디 정서를 이용해서 신원 정보를 관리하는 신원정보 이 형태는 하나의 아이디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사용자 필요시마다 나는 이번에 뭐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거기에 대한 졸업증명서가 있고 어느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난 성인이야, 남자야 하는 거 묶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이제 분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분산 아이디에 대한 동향이 이것도 뭐 캐나다 사례가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금융회사 이제 등 민간회사 중에 바텀업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아이디 서비스에서 에스토니아 서비스 등에선 정부조의 탑다운이 있고 뭐 캐나다 가선 바텀에서 옷 파는 부분에서 그래서 뭐 바텀업하고 탑다운은 바텀업 탑은 사용자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기관, 금융기관, 통신회사,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신용정보를 우선 발급하고 강력한 신원증명 필요시 정부 등에서 신원정보를 보존하는 방식 바텀 탑이고요. 탑에서 바텀으로 가는 것은 정부 등 먼저 강력한 신뢰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가 신원정보 우선 발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목적의 신원정보 학생증, 졸업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캐나다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아이디 테스트에서 시범 사업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저희가 배웠죠.
주요 규명에서 IBM의 블록체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갖고 신원 정보를 발급하게 됐습니다. 즉 카나다에 쓰고 있는 사례들이고요. 시나리오들이 여기 나와 있고 에스토니아도 많이 얘기하죠. 에스토니아에서도 2013년 정부 주도 하에 디지털 신원 증명 시스템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을 서비스를 갖고 서비스 중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이 레지던시가 있어요. 거기서 실제 디지털 아이디 형태 신원 증명서를 발급하게 됐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도 이렇게 뭐 참여 기간 여기서 가드타임에서 협업하고 있고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키리스 시그너처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쪽 발급 준비해서 온라인 신청하고 승인되고 방문하면 되는데 이쪽에 대해서 분산 아이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 주도로 신원증명에 필요한 신뢰된 기관 트러스트 앵커를 구축하겠다는 측면에서 추후 민간 분야까지 분산 아이디를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스위스 언제나 블록체인 할 때 스위스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2017년도에 스위스의 도시 주쿠에서 지방 정부 주도하에 주쿠 시민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파일럿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쓰고 주쿠는 아까 분산 아이디 플랫폼인 이더리움의 기반, 이더리움에서 만든 컨센서스라는 회사에서 안에 있는 유포트라는 데에서 주쿠시 지방 정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형 신분증 발급 및 스위스 사례요. 증명을 위해서 공개형 블록체인 이더리움에 기반해서 분산 아이디 플랫폼 구축했다. 스마트 계약에 의한 스마트 프롬 언어를 대장한 공개형 블록체인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등록된 사용자 공개키 관련 정보,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등과 사용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주쿠 시에 아이디 발급기에 제공해서 신분증을 발급했습니다. 스위스 사례예요. 스위스에서 쪽에 관련된 뉴포트 앱 다운로드 받고 여기서 앱에서 개인키, 공개키를 생성해서 사용자 아이디, 공개키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뉴포트 아이디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신분증 발급을 위해서 주쿠시 홈페이지에 방문해요. 사용자 아이디 및 복인항 정보를 개인키로 서명 후 제출합니다. 이 4번이죠. 그래서 확인 정보를 개인키로 보이는 개인키로 디지털 서명하고 제출하고 시의 아이디 발급 담당 부서에 방문해서 추가 신원 정보를 해서 아이디 발급자는 관련 서류 확인 후 오프체인 방식으로 블록체인 오프체인 방식으로 서명한 신분증 발급하게 되는 스위스 사례입니다. 해외 분산 아이디 산업계 동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브린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여러분 앞에 나올 텐데 비영리 재단인 소브린에서 발족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신원 정보에 사용자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브린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제정했고요. 자주적 디지털 신원을 하기 위한 방침, 법적 동의 기술에 대한 명세요. 사용자는 필요한 신원 정보를 신원 정보 발행자에게 요청해서 스스로 제공할 신원 정보를 선택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시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발급된 신원 정보는 사용자의 단말의 위치, 신원 증명 필요 시에 이제 사용자의 개인키로 서명해서 개인키로 이제 서명해서 제출하죠. 그래서 하이퍼레저 인디에서는 서브린 소스를 기반으로 분산 아이디 관련 프로젝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적용 사례가 이키가이라서 이주 노동자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규제 당국에서 자신의 신원 및 자격 증명에는 프로젝트의 분산 아이디를 적용했습니다. 서비스 특징이요. 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허가형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기관만 블록체인 쓰기 권한 부여한 타 이용자는 블록체인의 읽기 권한만 부여한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특정 정보와 연계되지 않은 익명의 분산 식별자 DID를 사용하고 블록체인 내 개인정보는 등록 금지, 영지식 증명을 사용해서 영지식 증명은 이제 여기 많이 납니다. 제로 널리지 프루프라고 하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기법, 영지식 증명 등 하고 DID는 잘 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소브린 서비스 절차입니다. 이게 이제 일단 이제 보통 보면 여기가 발행자, 이슈어, 홀더, 서비스 제공자가 있죠. 처음에 이제 사용자가 클레임 발급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발급 요청해서 발행자가 A의 서명, DID에서 대한 클레임을 생성합니다. 서명 DID를 설명하고 이때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해요. 그렇죠. 신원정보 발행자 A가 있죠. A의 서명 DID가 있고 이거를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 등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등록하면 DID 다큐멘트라고 하는 형태로 하고 여기에 A의 발행자가 A죠. A의 공개키, 퍼블릭 키로 해서 이거 블록체인에 등록합니다. 클레임의 정의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DID 다큐멘트와 A의 공개키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클레임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클레임이 어디에 블록체인에 저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DID 다큐멘트하고 A의 공개키만 블록체인 등록하고 실제 클레임은 발급하고 클레임 자체는 이 사용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받은 클레임에 서명합니다. 누구? 사용자의 서명합니다. 발행자 A의 서명이 있는 DID에다가 사용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클레임 생성이에요. 이게 클레임이고 클레임에 관련된 클레임 자체가 들어있는 것은 DID 다큐멘트, 클레임에 대한 정의되어 있는 DID 다큐멘트와 A의 공개키 여기 있죠. 사용자가 발급받은 클레임에 서명합니다. 사용자 서명해서 자신의 공개키를 블록체인에 등록해요. 그래서 여기 DID 다큐멘트에서 여기다 사용자 공개키, 퍼블릭 키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클레임이나 프리덴셜에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를 제공합니다. 누구한테? 서비스 제공자한테. 제공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공개키로 클레임에 대한 서명 검증을 하게 됩니다. 공개키로 클레임에 대한 서명 검증. 여기 사용자 공개키가 있었죠. 그래서 공개키로 서명을 서비스 제공자가 이건 사용자 한 개 맞네라고 해서 클레임에 대한 공개키를 서명 검증하고 여기서 공개키가 또 있죠. 이 AI 공개키, 이 이슈어 발행자 발행 또 공개키로 요거에 대한 또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키로 클레임에 대한 사용자 공개키로 서명 검증, 발행자 A에 대한 공개키로 서명 이것들을 다 여기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공개키, A의 공개키로 이제 서명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게 서비스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클레임 자체는 여기서 이 폰 안에 저장이 되고요. 블록체인은 DID 다큐멘트와 각각 A의 공개키, 사용자 공개키가 저장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블리는 절차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인식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블록체인에는 DID 다큐멘트와 뭐가 올라간다? A의 공개키, 사용자의 공개키. 이 공개키로 서비스 제공자가 검증하는구나. 이게 사실은 이게 DID 전부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얘기 드릴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이 서비스 절차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있었던 것들 다시 신원정보 발행자는 사용자 요청에 의해서 신원정보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생성하고 신원정보 발행자의 공개키 등 관련 정보를 어디에 블록체인에 등록한다 하고 해당 클레임을 사용자의 발급, 사용자의 DID 및 신원정보 확인 정보 등의 신원정보 발행자의 정보, 서명 등을 포함해서 생성한다. 생성하는 것이 클레임을 생성하는 것이고 신원정보 발행자는 클레임의 정의, 사용자의 DID, 신원 발행자의 공개키 등을 포함한 DID 다큐멘트 등을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쪽이 발급 쪽이고요. 이용은 사용자는 발급받은 클레임에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한 후 자신의 공개키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해당 클레임을 서비스 제공에 제시합니다. 검증은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클레임의 서명을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는 신원정보 발행자와 사용자의 공개키로 검증합니다. 그래서 발급, 이용, 검증 대한 앞에 있었던 사용자가 발급하고
생성하고 발급하고 거기 이용하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에서 발급, 이용, 검증 이런 것들로 앞에 있던 서비스 절차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서비스 제공자가 클레임의 서명을 뭘로 블록체인에 있는 신원정보 발행자와 사용자의 공개키로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쓰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시겠죠. 그래서 은행원 A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요. 그래서 A가 재직 중인 회사에 자신이 재직하고 있다는 증명 및 A가 받는 급여 정보에 대한 클레임을 요청해서 해당 클레임으로 은행에 대출 신청합니다. 발급 요청입니다. A는 재직 중인 회사에 A의 재직 증명 및 급여 정보에 대한 클레임을 요청하는 거죠. 발급 요청하는 것이고, 발급 선생 회사는 A의 재직 증명 및 급여 정보가 담긴 클레임을 생성하고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해서 개인키로 클레임에 서명을 해요. 그래서 발급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서명한 개인키와 대응되는 공개키 및 DID, 클레임에 대한 정의 등을 블록체인에 등록한다. 이용이죠. A는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해서 발급받은 클레임에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한 후에 은행에 제출하고, 공개키는 블록체인에 등록하죠. 검증. 그래서 은행은 A가 제출한 클레임의 서명을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는 A의 회사 및 A의 공개키로 검증한 후 대출 신청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슈어는 회사가 되고, 홀더는 여기 A가 되고, 베리파이어, 서비스 제공자는 은행이 되는 거죠. 유포트입니다. 세계 최대 이더리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컨센서스를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게 구글 같은 회사죠. 그래서 개발한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증명 기술 증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원 확인을 위한 메시지 프로토콜, 증명서 발급, 어플리케이션, 전자지갑 등을 포함하는 거예요. 소브링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스스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한 신원 정보를 선택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합니다. 현재 정부 및 회사가 이렇게 스위스 주쿠, 브라질 정부, 지노시스 폼, 이렇게 다양한 회사에서 유포트가 현재 적용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 약간 옛날보다는 좀 약해진 것 같긴 해요. 서비스 특징입니다. 이전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 경량화와 공개키 갱신을 지원한다. 이전은 블록체인 기반이죠. 누구나 신원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공개형 블록체인 이더리움 기반의 구현이 됐고요. 블록체인 경량화예요. 블록체인의 경량을 위해서 신원 정보, 검증 정보인 공개키의 해시값만 블록체인에 저장하고요. 공개키는 따로 분산 파일 시스템, IPFS라고, 인터퍼널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죠. 여기 따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공개키의 갱신 중 분산 식별자 DID와 공개키를 별도 관리해서 개인키 누출 등의 이유로 공개키 갱신 필요 시 DID와 새로운 매핑이 형성한다. 유포트 서비스 절차입니다. 그래서 앞에 소브린하고 유사한데 좀 더 다른 게 여기 IPFS 쓰는 게 좀 달라져. 앞에서 들으시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클레임 사용자가 클레임 발급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원 정보 발행자 A죠. 클레임 생성해요. 발행자 A의 서명 DID 이를 해서 클레임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과 여기서 IPFS가 있어요. DID 다큐멘트가 있죠. 여기 A의 공개키 해시값만 올라가고요. 클레임 정의죠. 여기 IPFS에서 사용한 공개키 해시값에 A의 공개키 해시값 여기 올라갔습니다. 여기 사용자 A의 공개키 해시값에 여기 A 공개키에 매핑되는 A의 공개키 해시값이 여기 IPFS에 있죠. 이 IPFS 파일 시스템에서 A의 공개키를 여기에 저장하고, 이 A의 공개키에 해당되는 해시값 여기 생성이 되고, 여기서 A의 공개 해시값이 블록체인에만 올라가고 각각 관련 정보와 블록체인 IPFS 등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여기 클레임을 발급하게 됩니다. 사용자한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급받은 클레임의 발행자의 발급받은 클레임이죠. 여기에 사용자 서명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를 만들어서 사용자 프라이빗 키를 서명하고, 대행되는 자신의 공개 키를 블록체인 IPFS. 그래서 이제
공개키를 하는데 마찬가지죠. A 공개키 해시값이 있고 사용자 공개키 해시값이 있죠. 그래서 실제 공개키는 어디에 가? 경량화라고 했죠. 이거를 어디 IPFS 저장합니다. 사용자의 공개키, 사용자 공개키에 해당되는 해시값 IPFS 저장하는 거예요. 사용자 공개키 해시값이 블록체인은 사용자 공개키 해시값 여기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거기에 대한 등록값이 올라가고 클레임을 제시하게 되고요. 서비스 제공자는 공개키로 클레임에 대한 화면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기 공개키의 해시값이 있고 사용자 공개키의 해시값이 있죠. 각각 이것들에 대한 설명 검증을 직접 IPFS에서 공개키로 클레임에 대한 설명 검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공개키 해시값, 사용자 공개키 해시값이 있죠. 여기 각각 공개키 해시값이 있고 A 공개키 해시값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실제 매핑되는 것들을 찾아가서 IPF에서 실제 설명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급 이용 검증에서 앞에 있었던 내용들 그대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 신원정보 발행자는 사용자 요청에 의거 신원정보 클레임을 생성합니다. 사용자의 DID 및 신원 확인 정보 등의 신원정보 발행자의 정보, 설명 등을 생성해서 클레임을 생성하게 되고요. 신원정보 발행자의 정보와 공개키 해시 같은 블록체인에 공개키는 아까 말씀 IPFS에 등록한 후 해당 클레임을 사용자 발급한다. 두 번째 별표에 대한 부분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신원정보 발행자는 클레임의 정의, 사용자의 DID, 신원정보 발행자의 공개키 등을 포함한 DID 다큐멘트 등을 블록체인에 등록하게 되는 거죠. 등록한다는 것은 블록체인의 경량을 위해서 공개키 해시 같은 값은 블록체인에, 공개키는 앞에서 말씀한 IPFS에 등록합니다. 이용입니다. 사용자는 발급받은 클레임에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한 후에 자신의 공개키 해시값을 블록체인에, 공개키는 IPFS 등록하고 해당 클레임을 서비스 제공자 제시합니다. 검증은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제시한 클레임의 서명을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는 신원정보 발행자와 사용자 공개키 해시값을 바탕으로 IPFS에서 공개값을 획득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운용 시간은 앞에서 똑같이 쓰는 거 보면 쇼카드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표준화 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해외에서 이런 표준화 작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W3C라고 해서 분산 월드와이드 콘소시엄인데요. 주로 웹에 대한 웹 기반의 기술 표준화는 자체예요. W3C가 유명한 웹 표준화는 단체인데, 그러니까 분산식별 기술 관련된 데이터의 모델 및 표현 방식에 대한 표준 문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W3C 내 커뮤니티 그룹 및 워킹 그룹 내에서 분산 아이디 구성하는 분산식별자 DID 및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 신원 증명, 베리피어블 클레임과 관련된 표준화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신원, 자격 등을 전당한 발행 기간에 발급했음 또는 발급 기간에 보관된 정보와 동일함을 주장하기 위한 정보, 뭐 신원 증명, 뭐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 표현되는데 이게 VC에 대한 표준화를 W3에서 주로 하고요. ITU-T가 있습니다. ISO, IEC와 공동으로 ITU-T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국제통신연합 산하의 통신공사 전기통신 분야의 국제 표준화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ITU-T에서 ISO, IEC와 공동으로 국제 표준화 기구와 국제 전기 표준화 기구가 정보 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화 합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요. ISO와 IEC가 있는데 공동으로 X.509 표준의 분산 PK, DPK라고 합니다. Decentralized PK죠. 를 적용해서 분산 원장 상에서도 X.509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킹 그룹에서 하고 있어서 여기서 국제 표준화 기구 ISO하고
국제 전기 표준 회의 IEC가 하는 부분에서 ITUT에서 엑사 509대 DPK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에 있고요. 그 DIF라고 있습니다. 이쪽은 Decentralized Identity Foundation, DIF라는데 분산 아이디 관련 기술 및 규격을 개발 중이어서 분산 아이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모여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현재 굉장히 큰 IT 회사, 뭐 마이크로소프트, IBM, 금융사, 마스터카드 등 분산 아이디 플랫폼 업체, 소브레인, 유포트 등이 참여한 굉장히 큰 DIF라고 이제 큰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표준화를 또 이제 진행했습니다. 뭐 국내 표준화 동향인데 국내에서는 TTA 등 표준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분산 아이디 기반의 신원 증명에 대한 유즈케이스 DID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W3C, DIF, 그러니까 아까 인디는 소브린이 오픈 소스화 된 게 인디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표준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뭐 국내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 자체가. 그래서 중앙화돼서 분산에 대한 부분 인증.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분산 아이디 생태 조성 필요성은 중간에서 유상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뭐 디지털 기반의 고객 신원 인프라에서 뱅크 사인 같은 이렇게 지금 전자설명법 개정으로 지금 공인인증에서 공동인증에서 바뀌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것도 이제 많이 쓰고 있지만 또 뱅크 사인이라고 해서 은행 연합회처럼 하는 데 있었고 그것들이 좀 넘어서 지금 아예 분산 아이디 형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다양한 신원 정보를 발행해서 발행 수수료 등이 수익 확대해서 지금 많은 블록체인 회사가 많은 뭐 DID 우리나라도 DID 얼라이언스가 4개가 있는데 이쪽에 대한 새로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빅데이터 활용이 있습니다. 분산 아이디 체계에서 필요한 신뢰기간, 트러스트 앵커에 대한 부분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 뭐 비식별 조치를 해서 빅데이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원 확인에 대한 업무 효율화가 있죠. 금융회사는 KYC AML을 하죠. 고객 신원 확인을 위한 업무 절차가 간소화돼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이 기존 분산 아이디 체계에서 생성된 신원 정보를 이용하면 신규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신사가 SKT, LG플러스, KT 등 이쪽에 지금 패스라는 앱이 있죠. 그 개인 인증에 대한 신원 인증에 대한 부분들 베이스로 지금 확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현재 서버 클라이언트 기반의 인증 체계에서 분산 아이디 체계로 넘어가기보다는 과도기, 약간 좀 중간 단계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동향들이 좀 있습니다. 통신회사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미 작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증이 나왔죠. 지금 최근 프레이트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서 행안부하고 조폐공사가 그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모바일 운전면허증 쓰고 있고 지금 그게 확대가 되면 이미 그 전에는 공무원증이 이미 블록체인 기반을 쓰고 있고요. 공무원증, 장애인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굉장히 행안부가 나중에 원칙 자체가 해서 굉장히 W3C나 표준화에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처럼 이제 유저가 많은 기반에도 그런 건 없어서 이런 것들도 통신회사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분산 아이디 이거 하이퍼사이클 있죠? 이제 블록체인가 DID 전문인데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뭐 상호, 연동, 뭐 오라클 이게 부분이고 여기 소프트웨어 지갑, 블록체인 원장이 이미 피크 찍고 내려오고 있죠. 이제 이런 것에서 분산 아이디는 한참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각광받고 있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전반적인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산 DID에 대한 개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